집은 4인 가족인데 외벌이거든요. 그래서 외벌이라서 전략하지 않고 살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물건들 정말 물건 욕심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나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막 생기면 그냥 무조건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그렇게 크게 안 들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면 그냥 눈팅? 네, 눈재미만 약간 좀 보는 재미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돈들이 자꾸 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용돈은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제 용돈이.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알차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드는 생각이 애들이 크면 클수록 돈 들어갈 때가 정말 많잖아요. 뭐 교육비라든지 뭐 생활비 같은 것도 더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애들이 커 나가면. 근데 지금 조금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을 좀 모아놔야지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이게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돈을 모으고 있는, 작은 돈이지만 돈을 모으고 있는, 네,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에는 어디까지가 포함일까요? 식재료, 생필품, 외식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생활비는 그냥 모든 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식구 수도 다르고 또 뭐 소비 성향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70만 원 안에 저희 네 가족 식비, 그러니까 반찬이나 뭐 이렇게 밥을 해 먹는 식비, 그 다음에 뭐 과일비 같은 거 있죠. 애들 간식비, 그리고 그 생활용품비, 뭐 기저귀, 또 물티슈 이런 것들, 아이가 아직 기저귀를 안 떼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식비에, 그 생활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저귀비, 물티슈비, 뭐 세제, 그 다음에 뭐 공산품비 막 이런 거 있죠. 그것만 70만 원 소비하고 뭐 외식비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신랑이 용돈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습관이 많이 잡혀서 딱히 사야 될 물건이 아니면 돈을 쓰질 않고요. 그 다음에 외식도 많이 줄였어요. 네, 외식도 많이 줄이고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정말. 네. 그쵸. 미니멀 하면서 소비욕이 많이 없어지죠. 맞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70만 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일주일에 얼마 쓰자는 기준이 있나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초반에 다 쓰고 월말에 힘들까봐 걱정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그 하루에 얼마 이상을 쓰지 말자라는 그 기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다르게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그냥 하루에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선 안에서 해결하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을 볼 때도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사가지고 동네 마트에서 그냥 필요한 식재료만 이렇게 사가지고 오니까 딱히 이렇게 뭐 하루하루 장을 보지도 않고 한 2-3일에 한 번씩 식재료는 그런 식으로, 식비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진짜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께 뭐 이렇게 돈 관리를 하고 해라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럴 깜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식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식비를 줄일 수는 없다면 외식비를 줄여야지만 이렇게 그래도 한 달 살이를 조금 평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식비만 줄여도 되게 한 달 되게 선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줄이기에는 좀 힘드니까 이게 세고 있는 돈이 아무래도 그런 외식비, 그리고 그냥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쓰게 되는 그런 생필품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사재기 하지 않는 그런 습관. 생필품 같은 것도 사재기를 하지 않으면 좀 한 달 살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사러 가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게 남아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정량을 쓰지 않고 막 콸콸콸콸 엄청 막 뭐 관대하게 사용을 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만큼 사용해도 괜찮은 것을 뭐 이만큼 뜯어가지고 뭐 사용하고, 세제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넣어도 괜찮은데 막 이만큼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생필품도 웬만해서는 사재기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선님은 그러면 외식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시켜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우, 저희 집도 외식합니다, 여러분. 저희 또 외식하고요. 시켜 먹기도 해요. 너무 사람이 집밥만 한 달 내내 먹으면 그건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엄마에 대한 배려, 정말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최악의 그쵸? 그건 정말 안 돼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외식을 해야 합니다. 네. 하루가 뭐야? 이틀도 괜찮죠. 하지만 외식비를 생활비에서 쓰지는 말자고요. 신랑의 용돈에서 해결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결국 신랑의 용돈은 뭐 이게 뭐 술값 이런 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 술값을 우리한테 쓰라 이 말이죠. 뭐 다른 집에 어떤 수납을 너무 그렇게 따라 하시려고 하면 더 자괴감이 와요. 그리고 대부분 수납 도구가 있으면 수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물건을 어느 정도 비워진 상태에서 수납 도구가 들어가야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말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납 도구만 산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정말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먼저 비우고, 그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 수납 도구는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구입을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답은 그냥 나의 가족, 내 가족의 생활 습관, 그 생활 동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네. 너무 남을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아기 키우니 장난감들로 맥시멈이에요. 그쵸.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장난감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10개월 정도 되면. 뭔가 장난감을 그래도 풀어놔야지만 엄마가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뚜홀링님 그 시기가 금방 끝나요. 물론 저도 저희 집에 장난감이 있긴 하지만 장난감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가 이게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이의 장난감 중에서 시기가 맞지 않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관심이 없는 장난감은 비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집은 장난감 천국이 돼요. 집에서 장난감만 없어지고 아이의 용품만, 큰 용품들만 없어져도 정말 집이 한 5평은 더 넓어질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아이의 주방놀이 거기 안에만 장난감을 수납할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올링님도 틈틈이 아이의 장난감을 계속 그렇게 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지역 보건소나 이런 센터 같은데 장난감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엄마의 뭐 이렇게 생각 차이기도 하는데, 저는 빌리고 중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의 용품도 마찬가지고 꼭 돈을 주고 새 거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의 장난감이나 아이의 용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면 그걸 뽕을 빼야 되잖아요. 진짜 뽕을 빼야 되는데, 뽕을 빼기도 전에 아이가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저게 돈이 얼마인데 저걸 사주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저거를 왜 가지고 놀지도 않고 저렇게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게 될까. 근데 막상 또 팔라고 하면
그 샀던 그 가격이 생각나니까 싸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용품 위에 먼지는 쌓이고 또 먼지 위에 또 그 또 다른 용품들이 쌓이고 돈은 또 돈대로 다 쓰게 되고 별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용품에 그렇게 돈도 많이 쓰지도 않고, 그리고 장난감도 1년에 한 번 사줘요. 생일날. 근데 장난감을 만약에 사주게 된다 하면은 장난감 아이에게 너가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를 뭐 다른 아이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비우고 엄마가 새 장난감을 사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항상 모든 물건이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채워야 될 게 있으면 비워질 물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집안은 계속 가벼워지고 또 엄마의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장난감이 많다고 해서 애기가 잘 크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장난감이 저희 집은 없으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이들하고. 장난감이 많았을 때는 아이는 그걸 잘 치우지를 못하는데 저만 치우고 있으니까 막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아, 안 치우고 있으니까 왜 나만 치워야 돼? 아니 너가 가지고 논 장난감인데 왜 엄마가 치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는 또 아이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치워도 엄마는 계속 성질을 내니까. 근데 장난감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아이도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이 없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만 있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장난감이 있으니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 영향으로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물건의 쓰임, 물건의 필요 이런 거를 알 때쯤에는 저도 이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아이들 용품 같은 거는.